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또 새로운 타입의 베리어블이 나오고 이제 좀 더 고급화된 코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2주차 두 번째 강의의 두 번째 모듈입니다. 컨트롤 스트럭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코드를 저희가 막 복잡하게 1000줄을 만들어 놓으면 그 1000줄을 다 첫 번째 라인부터 1000번째 라인까지 일일이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실행하면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유저한테 타이핑을 받았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유저의 정보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별이 남자다. 그럼 남자에 해당하는 코드만 실행하면 되잖아요. 천 번째 줄에서 1000번째 줄 중에 한 500개 줄은 남자에 해당하는 코드고 나머지 500개의 줄은 여자에 해당하는 코드였는데 항상 두 개를 다 실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저가 남자라고 입력하면 그 컨디션에 따라서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실행하면 되고 여자라고 입력하면 또 여자의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실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어느 코드를 언제 실행할지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이제 그게 컨트롤 스트럭처입니다. 첫 번째 불리언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어디를 실행할지 초이스를 하는 건 상당히 펀더멘탈한 기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죠. 유저가 어떤 것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yes or no에 따라서 다른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지금 대형 강좌냐 소형 강좌냐에 따라서 강좌 개설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생 수가 40명 이하일 때 아니일 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고 정말 선택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를 하려면 저희는 이제 또 다른 타입의 value를 알아야 돼요. 또 다른 타입. 그건 불리안이라는 타입인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리안이라는 건 진실 혹은 거짓, 논리 값을 나타내는 타입입니다. True or false. 값이 두 개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True or false인데 그냥 그대로 쳐보죠. True. 자, 파이썬이 내가 true라고 쳤더니 바로 초록색 글씨로 뭔가 얘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야 라고 인지를 하죠, 바로. 얘는 그냥 값이에요. 얘는 value입니다. variable 이름이 안 돼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reserved word가 몇 개가 있어요, 파이썬에는. 그 중에 하나가 true, false입니다. 얘네들은 일반적인 variable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value입니다, 그 자체로. 논리 값이에요, 논리 값. 그리고 false. 얘도 값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값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네 번째 타입을 배운 겁니다. 숫자들은 int와 float로 나타낼 수 있었고 문자들은 스트링으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지금 네 번째 true or false라는 논리 값들은 bool이라는 타입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값을 알았으니까 오퍼레이션도 알아야겠죠? 자, 오퍼레이션은 논리 연산자들을 쓸 수 있어요. and, not, or 이런 거 알죠? true and true는 true죠. true and false는 false예요. and는 and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true여야 true고 하나라도 false면 false죠. or은 하나라도 true면 true고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아는 논리 연산. not은 반대고 여기다 쳐볼까요? not true는 false. false and true는 false. 그래서 and, not, or 이것도 기호 오퍼레이터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으로 인지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당연히 불리안도 variable이 될 수 있겠죠. 이름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 추워요, true. 근데 바람은 안 불어요. 그럼 윈디에다 false. 날씨에 대한 variable을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이
cold 하면 true가 뜨고 windy 하면 false가 뜨는 variable이 된 겁니다. 불리한 타입의 variable이 됐어요. 얘를 가지고 당연히 연산도 할 수 있겠죠. 논리 연산자로. 뭐 이렇게 not cold, 춥진 않고 바람은 불어요. 근데 이거에서 이제 true, false를 가지고 최종 결과물이 뭘지 예측을 해보고 false가 떴네요. 왜냐하면 cold의 not은 false고 windy는 false니까 false and false는 false. 뭐 이런 식으로 연산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불리한 타입에 대해서 봤는데 오퍼레이터들 중에서 결과물이 불리한 타입 밸류가 되는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요. 참이나 거짓을 리턴해야 되는 것들. 반드시 그 안에 있는 표현들은 불리한 타입의 베리어블이 아닌데 연산을 한 결과물은 불리한 타입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relational operator, 서로 비교하는 오퍼레이터들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왼쪽이 더 크다, 뭐 오른쪽이 더 크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자, 여기 equal 두 개 쓰면 같다는 표시라고 그랬죠. 같다 혹은 다르다, 느낌표 쓰면 다르다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얘 양옆에 있는 밸류들을 서로 비교한 다음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서 참이면 true를 리턴하고 거짓이면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22가 10보다 크다라는 이 연산을 하게 되면 아웃풋 값이 불리한 타입이 되는 거예요. 불리한 타입이. 그래서 true or false가 뜹니다. true죠 이거는. 그리고 30이 40보다 큽니까? 아니죠. false가 뜨고 55와 55가 같습니까? 네, true가 뜨고 56과 56이 다릅니까? 같죠. 그러면 false. 자, 주피터 노트북에다 그대로 쳐보면 되겠습니다. 22가 10보다 큰가요? 네, true. 자, 연산자의 값이 뭐 더하고 숫자가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불 타입의 밸류가 나온다라는 거 인지해 주세요. 30이 40보다 크니까 false. 네, 이런 식으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산자 두 개를 지금 알려드렸는데 불리한 타입을 가지고 연산하는 것은 논리 연산자들이고요. 근데 연산 자체는 불리한 타입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얘네들은 숫자를 가지고 연산했잖아요. 불 타입 갖고 연산한 게 아니라 불타입이 아닌 것들로 연산을 하더라도 연산의 결과물은 불타입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들이 그런 종류의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펑션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떤 수가 양수인지 판별해주는 펑션, 뭐 is positive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게 질문하는 거죠. is positive? 그거에 대해서 x를 넣으면 자 x가 0보다 클 경우에는 true가 나오고 0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 false가 나오겠죠. 이런 식의 함수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막 섞어서 연산을 하듯이 이런 얘들도 막 이렇게 섞어서 연산을 하면 자, 수학적 연산자가 일단 제일 처음에 연산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친구들이 제일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들이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불리한 갖고 하는 논리 연산자들이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자, true and 한 다음에 and로 또 엮여서 이 중간에 가로 쳐졌으니까 이 부분 계산해야겠죠. 3과 3이 같습니까? relational operator인데 이거의 결과값이 true가 나오겠네요. 두 개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relational operator도 있고 arithmetic operator도 있어요. 뭐가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arithmetic operator가 먼저 실행된다 그래서 3 플러스 4가 먼저 연산이 되고 그럼 이제 7이 7보다 큽니까? 라는 연산이 되겠죠. 그럼 이거 false죠. 7과 7은 같으니까. true and false. 하나라도 false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이 false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precedence를 아는 것도 좋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겠으면 괄호를 치면 됩니다. 괄호를 치어서 확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이제 short circuit evaluation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좀 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인데요. 논리 연산자들이 예를 들면 AND로 엮여 있는 건 하나라도 false면 false이기 때문에 내가 AND를 100개를 연달아 썼는데 첫 번째 게 false예요. 나머지 99개를 볼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결과값은 false인데 굳이 힘을 들여서 나머지 99개를 다 이밸류에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short circuit 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자 2가 3보다 크다. 이거 false죠. 그리고 나머지를 보니까 다 AND. 자 얘네들은 아예 보지를 않아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3 플러스 5가 8과 같습니까? 근데 true죠. 8이 8이랑 같으니까. 그런데 5이 있다? 그럼 뒷부분 보지도 않아요. 자, 보지도 않는 증거가 뭐냐면 1을 0으로 나눈다는 이상한 표현을 제가 여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입력하면 에러 나요. 보실까요? 1을 0으로 나눈다. 0으로 나눈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이 이 표현을 보면 에러를 띄워준단 말이에요. 자, 0으로 나눴어. 너 지금 잘못했어. 라고 알려주는데 희한하게도 이 뒷부분에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예를 들면 제가 true or 1을 0으로 나눴다. 그럼 true, 앞에가 true이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니까 에러가 안 났어요. 자, 내 코드가 에러가 없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 에러 있는 부분을 안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시되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됐습니다. 자, 이 코드가 제대로 된 코드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코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제가 true라고 대놓고 썼지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기 올 수가 있어요. 어떨 경우에는 true가 되고 어떨 경우에는 false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코드는 어떨 경우에는 에러가 안 나는데 어떨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되게 이상한 해괴망측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앞부분이 false면 에러가 뜰 거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에러를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되게 흔히 나올 수 있는 에러, 그리고 내가 그 에러를 되게 이해를 못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코드가 많이 실행을 해봤는데 90%는 에러가 안 나. 근데 10%의 경우에만 에러가 나는데 왜 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코드에 에러가 있었는데 이렇게 뒷부분에 가려져 있어서 운 좋게 90%의 경우에는 앞부분이 true였던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을 안 봤던 거죠. 근데 운 나쁘게 10% 경우에 false가 뜰 때만 뒷부분을 보면서 자꾸 안 돌아가. 그런 식의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둬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파이썬에서 이 short circuit을 안 쓰게 하는 커맨드도 있어요. 그것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 커맨드를 입력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일일이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의 장단점은 모든 것을 이밸류에이션이 되면 코드의 에러를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속도는 느려질 겁니다.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거를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숫자 말고 스트링 타입도 비교할 수 있어요. 스트링 타입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링 타입도 엄밀히 말하면 어떤 숫자로 매핑이 될 거잖아요. 로우 레벨로 가면. 컴퓨터가 뭐 A라는 캐릭터를 우리처럼 뭐 사람처럼 인지하겠어요? 네, 말도 안 되죠. 밑으로 가면 결국은 다 숫자로 컨버전이 돼서 인지가 될 텐데 이런 식의 테이블로 매핑이 돼 있어요. A라는 문자는 실제 내가 키보드를 딱 타이핑을 하면 A라는 것을 누르면 전자적으로 65라는 숫자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65라는 숫자를 받으면 컴퓨터가 A라는 문자가 왔구나라고 인지해서 다시 A로 바꿔서 저희한테 띄워주거든요. 중간에 이런 숫자로 매핑되는 코드처럼 매핑되는 곳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스트링도 뭐가 크다, 뭐가 작다를 연산할 수는 있습니다. 이 숫자로 바꿔놓고 계산하면.
근데 이제 이걸 처음에 만든 분들이 사전 순서대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A, B, C, D 이렇게 사전 순서대로 숫자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문자를 가지고 대소를 비교할 때는 사전에서 앞에 오면 작고 사전에서 뒤에 오면 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A라는 것의 실제 ASCII 코드 값, ASCII 코드는 이 old, ORD라는 함수를 쓰면 표현해 주는데 이게 65로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스트링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 ASCII 코드 값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사전에서 먼저 오면 작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고 대문자 A가 소문자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ASCII 코드 값이 작으니까 65가 97보다 작으니까. 근데 사전에서도 대문자가 앞에 나오죠. 그리고 ABC가 ABD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사전으로 쳤을 때 A랑 A는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 비교하면 B와 B가 같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C가 먼저 오냐 D가 먼저 오냐를 따질 텐데 C가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ABC가 ABD보다 먼저 오죠. 그래서 true가 되고 ABC와 ABD, AA를 비교할 때도 자, 맨 앞에 있는 건 A로 같죠. 그 다음에 B 같죠. 그 다음에 D와 C를 비교하는데 C가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ABC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false가 떴어요. 실제 사전에서도 ABC가 먼저 오죠. 이 뒷부분도 ABC와 ABC, D를 비교하면 ABC가 먼저 오죠. 그래서 더 작습니다, 값이. 그래서 relational operator의 결과물로 불리한 타입 아웃풋이 나온다 그랬는데 relational operator 양옆에 들어가는 오퍼런스들은 숫자도 될 수 있지만 스트링도 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리한 타입을 토해내는 또 다른 중요한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in 오퍼레이터예요. 우리 맨날 그 엑셀 같은 거 찾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컨트롤 F 치면은 특정 단어 찾아주잖아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 그래서 in 오퍼레이터는 자, in 오퍼레이터 뒤에 있는 이 문자열에서 in 오퍼레이터 앞에 있는 이 문자열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set이라는 게 동구 set 여기에 있다. 있으면 true. 있으니까 true가 되겠죠. 근데 제가 뭐 10월을 입력했다. 없으니까 false가 뜨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봤죠. 집합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네, 그래서 스트링에도 동시에 그게 적용돼서 제가 스트링에 아무것도 안 입력하면 비어있는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모든 스트링에 포함되어 있다고 일단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것들은 ABC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포함돼서 true가 나오고 공집합이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true가 뜰 겁니다. 이것까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스트링을 누구한테선가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스트링에서 어떤 게 있냐 없냐를 막 따지고 이런 오퍼레이션들 할 때 이 in 오퍼레이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서머리를 해볼까요? 불리한 타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컨디션을 나타내는, 논리값을 나타내는 true or false를 가지는 variable, 그 value입니다. 얘를 가지고 논리 연산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not and or. 그리고 많은 오퍼레이터들 중에 불리한 타입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오퍼레이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relational operator. comparison을 해서 그게 true인지 false인지를 나타내는 게 있었고 relational operator는 양옆에 숫자도 받을 수 있지만 string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in operator.
자, 내가 입력한 스트링이 in 오퍼레이터 뒤에 있는 스트링의 substring인가를 판별해서 포함되어 있으면 yes 아니면 no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불리한 타입을 가지고 저희는 다양한 컨디션의 true or false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마무리를 하고 다음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모듈입니다. 전에 질문을 살짝 봐볼까요? 네. 김건 학생이 true 플러스 true를 해보니까 2가 나옵니다. 타입은 int라고 나옵니다. 플러스라는 합 연산 때문에 true의 타입이 불에서 int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타입을 가지고 플러스 연산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참고로, 그죠? 그러니까 이미 플러스라는 기호를 쓴 순간 나는 이거를 불 타입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곱셈을 해도 마찬가지. 그럼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 다른 역할로 true는 1로 바꿔서 해주고 false는 아마 0으로 바꿔서 해주게 될 겁니다. true라고 썼지만 연산자가 불 타입의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워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김건 학생이 한 그 플러스를 하면 네, true가 몇 개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1이라는 숫자가 뭐 취급됐으니까. 네, 조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이퀄 할 때도 논리 연산할 때도 이제 true 뭔가 양옆을 타입을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true를 1로 바꾼 다음에 연산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모듈입니다. 컨트롤 스트럭처. 이제 컨디션을 나타내는 건 했고 그 컨디션이 true이냐 false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다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if, else 구문인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다루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if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if예요. if는 가정문이잖아요. 어떤 컨디션이 true라면 뭘 해라.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다면 A라면 B를 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펑션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자 여기 if라는 걸 해놓고 이 뒤에 어떤 컨디션을 입력한 다음에 콜론이 되게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이 true라면 이 안에 있는 블락을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거 콜론이 있기 때문에 이 블락은 당연히 인덴테이션이 들어가야 합니다. 띄어쓰기를 안 해주면은 이건 에러가 됩니다. 펑션 바디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콜론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if라는 거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만약 이렇다면 하고 조건을 단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블락이 여기에 인덴테이션이 들어갑니다. 이 블락은 여기에 있는 컨디션 불타입의 밸류가 되겠죠. 불타입의 밸류가 true의 경우에만 실행되는 겁니다. 이거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else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컨디션 1이 true면 블락 1을 실행해. 그렇지 않으면 else죠. else if. 자 만약에 컨디션 1이 false인데 if 컨디션 2가 true면 블락 2를 실행해 이런 뜻이고 else는 자 이도저도 아니면 여기도 false고 여기도 false고 다 false다. 그러면 블락 3을 실행해.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코드를 청크별로 나눠서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수업 중인지 수업 전인지 수업 후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쳐봅시다. 현재 시간을 입력하세요 라고 제가 친 거예요. Enter the current time in format HHMM 형태로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쳤어요. 그럼 현재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 2분이죠. 그래서 이 형태로 입력하라고 제가 가이드를 줬으니까 12시 2분이라고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쳐보는 거죠. 만약에 타임이 얘보다 작으면 뭘 한다? print before 자, 프로그래밍의 기초 수업 시간 전이네요 라고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else if 그렇지 않고 자, 11시가 지났는데 아직 12시 15분은 안 됐다 라고 하면 print during programming foundations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다 false면 12시 15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print after programming foundations.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짠. 네, 이 부분이 실행됐죠. 왜냐하면 타임이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으니까 이쪽 부분만 실행됐어요. 이 두 부분은 다 무시됐어요. 자, 이런 게 컨트롤입니다. 타임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분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다 붙였어요. 다 붙여서 한 번에 실행할 수도 있겠죠. 얘는 지워버립시다. 한 번에 실행을 해볼까요? 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타임을 이렇게 토해내도록 해봅시다. 아이고. 자, 실행 중에 멈춰가지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엔터를 딱 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요. 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다. 짠. 아 뒷부분을 실행하면 인풋이 안 뜨네요. 안 되겠어요. 따로 해야 되겠어요. B. 네, 이렇게 다시 회귀했습니다. 회귀. 이제 안 뜨네요. 왜 안 뜨지? 교수님 이게 갑자기 왜 안 뜰까요? 제 생각에 셀이 실행은 되는데 밑에 창만 안 뜨고 글자만 안 뜨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뜰까요? Restart. 네,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리스타트 되거든요. 제가 혹시 뭔가 꼬였나 싶어서 리스타트를 했어요. 이번엔 좀 다르게 12시 15분이 지났어요. 12시 20분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를 실행하면 네, After Programming Foundations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time이라는 값이 바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분의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nested if라는 게 별게 아니라 if 속에 if를 또 쓸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if를 처음에 쓴 다음에 컨디션 1이 true면 블락 1을 실행하는데 여기서 또 뭔가 컨디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파고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if를 실행하고 else, if, else 똑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우리 프로그램에 요구하는 어떤 컨디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if를 여러 개 써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그젬플로 보면은 우리가 비만이 여러분이 뭐 위험합니까? 건강에 적신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판별하는 심플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의 척도가 있다고 쳐요. 내가 젊은가? 젊으면 비교적 살이 쪄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 슬림한가? 이 두 가지 척도에 의해서 내가 건강에 적신호인가 아니냐를 판별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죠? 만약에 0하면 age랑 BMI는 내가 유저한테 인풋으로 받는 거예요. 숫자로 받는다고 치고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숫자를 받았다고 치고 만약에 내가 젊다. 그럼 젊은 상태에서 if else를 한 번 더 해요. 젊은데 슬림하다. 그러면 리스크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자, 젊은데 슬림하지 않고 비만이다. 그러면 약간 소소해요. 미디엄의 리스크가 있어요. 라고 리턴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끝난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젊지 않아요. 45세 이상이다. 그럼 else로 들어가서 45세 이상인데 내가 날씬해요. 약간 좀 억울하긴 한데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미 미디엄이다. 네, 미디엄이고 나이가 많은데 BMI도 높다. 그러면 이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if 안에 if가 들어가는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0은 age의 45.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true or false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slim 일단 이렇게 해보죠. age를 입력을 받읍시다. age는 input enter your age 넣고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 딱 한 다음에 제가 age를 10살이라고 해봅시다. 10살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slim은 또 input을 받아요. enter your BMI 입력을 받은 다음에 자, 그럼 BMI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높아요. 4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입력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자, 0이라 하면 뭐 age가 45보다 작으면 0이고 슬림은 BMI가 22.0보다 작으면 뭐 슬림이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젊으면 엔터 치면 바로 인덴테이션을 자동으로 해주죠. 주피터가. 이제 슬림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슬림이면 리스크가 로우다. 스트링이죠. 스트링 밸류. 그 다음에 else 리스크가 미디엄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젊지 않으면 if slim 리스크가 슬림하지만 이제 미디엄이다. else 리스크가 하이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짠, 에러가 떴어요. 왜 에러가 떴을까요? 변수 받을 때 슬림이 아니라 BMI라고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에러가 뜬 것입니다. 네, Enter your BMI에서 40이라고 치겠습니다. 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번에도 에러가 나는데 제가 뭔가 실수를 했겠죠. 또 봅시다. 자, 이게 not supported between instances of string and int. 아하. 네, 지금 이게 되게 제가 중요한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인풋으로 받으면 스트링으로 입력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비교를 어떻게 했죠? 여기에 그럼 스트링이 들어간 건데 스트링이랑 숫자를 비교를 해버렸네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int라고 붙여줘야겠죠. int 그다음에 int 아니 뭐 float라고 바꿔도 되고 float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비교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유저한테 인풋 받을 때 아니면 뭐 파일에서 읽어올 때 흔히 일어나는 실수인데 제가 그거를 의도치 않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경고를 날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짠, 비교가 됐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죠? 리스크가 값이 뭐지? 라고 궁금해서 딱 보니까 미디엄이 떴네요. 왜 미디엄인가? 나는 10살이어서 0인데 BMI가 40이어서 슬림하진 않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미디엄이 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계속.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영어라는 언어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계속 써보고 연습해야지 몸에 익어서 실력이 느는 거지 어떤 걸 이해해야 하는 걸로는 실력이 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들을 그나마 쉬운 것들을 할 때 많이 이제 연습해 보기를 추천을 하고요. 자, 서머리로는 if와 else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습니다. next if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다 컨디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블락 부분이 있었는데 자, 컨디션 부분의 리턴하는 불 타입의 밸류가 true이냐 false이냐에 따라서 true일 경우에만 if 스테이트먼트 안에 있는 블락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if 쪽은 넘겨버리고요. 근데 만약 false일 때도 실행하고 싶은 혹은 false일 때만 실행하고 싶은 어떤 구문이 있다면 else 쪽에다가 묶어가지고 블락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코드를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